안녕하세요. 사내위로입니다. 등산 배낭에서 제일 무거운 짐을 꼽으라면 바로 물입니다. 요즘같이 날이 더울 때는 더 그렇죠. 물 2리터를 들고 가면 이게 2kg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물의 무게를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물은 생존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줄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산에서 취수한 물을 정수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물을 더 필요로 하는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계곡의 수량도 풍부하고 돌 틈에서 떨어지는 물이나 샘터에서 물을 구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깨끗한 산이라고 해도 산에 있는 물을 그냥 마시는 것은 위험하죠. 항상 지사제를 들고 다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리스크는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산에서 물을 정수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을 끓이는 방법, 소독약을 이용하는 방법, 정수기를 이용하는 방법, UV 살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UV 살균은 UV 라이트를 이용해서 1분 정도 물을 저어주는 방식인데 배터리도 있어야 되고 탁한 물일 경우 프리필터 과정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번거롭습니다. 전자제품이기에 고장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이건 빼고 물을 끓이는 것, 소독약을 쓰는 것, 정수기를 쓰는 것, 이 세 가지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물을 끓이는 것은 사실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물에 이물질이 있을 경우 끓인다고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흙 가루들이나 나무 부스러기들, 잘 보이지 않는 벌레 사체들이 그렇죠. 이런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커피 종이 필터를 이용합니다. 값도 싸고 가볍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그라인딩된 원두 입자를 걸러주는 거죠. 하지만 이 종이 필터만 쓸 수는 없습니다. 이걸 잡아주는 커피 드리퍼가 필요하죠. 이건 집에서 사용하는 칼리타 드리퍼인데 이 드리퍼를 그대로 들고 다니다가는 깨질 수가 있습니다. 시중에는 아웃도어용 드리퍼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크게 실리콘 제품과 스틸 제품이 있죠. 하지만 이런 드리퍼들은 의외로 무게가 나갑니다. 실리콘 드리퍼 같은 경우 100g 정도 나가죠.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만든 제품을 사용합니다. 이 원형 고리는 영양제 뚜껑을 열 때 버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죠. 여기에 스타킹을 잘라서 실로 꼬맸습니다. 무게를 재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가볍습니다. 따로 들어간 비용도 없고요. 그리고 여차하면 종이 필터 없이도 스타킹 자체가 어느 정도의 여과는 할 수 있죠. 여기에 종이 필터를 넣고 산에서 취수한 물을 1차적으로 여과합니다. 그리고 물을 끓여 마시면 되죠.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야영을 할 때나 가능하지 일반적인 산행에서는 스토브를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대피소에서 쓸 거면 그냥 물을 사 먹는 것이 낫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연료도 소모해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소독약을 이용한 화학적인 정수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이건 알약으로 된 제품과 물약으로 된 제품으로 나뉩니다. 저는 알약으로 된 제품이 낫다고 봅니다. 알약으로 된 제품들도 꽤 많은데 제가 사용하는 것은 아쿠아탭스입니다. 아쿠아탭스는 세계보건기구나 유니세프, 적십자, 유엔군을 비롯한 여러 특수부대들, 각종 NGO 등에서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해서 사용하는 공인된 제품입니다. 재난 상황에서 식수 공급을 위해 세계보건기구가 투입될 때 항상 가지고 가는 물품이 바로 이 아쿠아탭스입니다. 대장균, 살모넬라균, 포도상구균 등을 살균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을 2017년도에 구입했는데 유통기한은 2022년까지입니다. 5년이죠. 아쿠아탭스 역시도 아까 설명을 했던 종이 필터를 먼저 사용하면 좋겠죠. 소독약을 사고 싶지 않고 최대한 집에 있는 것을 이용하고 싶다 하면 락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에서도 재난 상황에서 정수가 불가능할 때는 락스를 이용해서 정수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희석 비율이죠. 물 1리터에 락스 4방울을 떨어뜨리면 됩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마시면 되죠. 이렇게 정수 용도로 쓰려면
반드시 일반 락스를 사용해야지 향락스나 세제가 첨가된 제품을 쓰면 안 되겠죠. 미국에서는 락스를 클로락스라고 하는데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정수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1쿼트에 2방울, 1갤론에 8방울입니다. 환산하면 1쿼트가 0.94리터, 1갤론이 3.8리터죠. 하지만 미국의 클로락스 레귤러는 유효염소 5%인데 한국의 유한락스 레귤러는 유효염소 4%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 거죠. 방울이라는 것이 과학적인 측정법은 아니지만 이 정도 오차 범위는 수용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클로락스 홈페이지에서도 정수 후 30분이 지났는데 락스 특유의 향이 전혀 없으면 정수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하라고 나옵니다. 이때는 30분이 아니라 15분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의 주인공 정수기입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이고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여러 제품들이 시장에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카타딘 비프리와 소이어 제품이죠. 둘 다 훌륭한 정수기입니다. 카타딘 비프리는 필터 청소가 쉽고 정수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이것은 실사용할 때 큰 장점입니다. 다만 연결하는 파우치가 범용성이 부족해서 호환이 잘 안되고 필터의 수명이 짧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비쌉니다. 소이어는 그냥 일반 페트병을 가져다가 파우치로 쓸 수 있습니다. 호환이 잘 되죠. 필터 내구력이 좋아서 사실 한 번 사놓으면 사실상 평생 쓸 수 있습니다. 값도 싸고요. 하지만 정수 속도가 느리고 필터 청소를 위해서는 커다란 주사기가 필요합니다. 소이어부터 이야기해보죠. 소이어 같은 경우 하이킹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일 겁니다. 소이어의 대표 정수기는 스퀴즈인데 저는 미니를 씁니다. 더 작고 가벼워서 미니를 쓰지만 스퀴즈 같은 경우 정수 속도가 더 빠르다는 장점이 있죠. 어쨌든 몇 가지를 저에게 맞게 바꿔서 사용하면서 단점들을 극복해 갔습니다. 우선 이 연결하는 파우치는 안 씁니다. 소이어 미니가 정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걸 막 누르다가 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파우치가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아요. 대신 호환이 잘 돼서 페트병을 쓰거나 에버뉴 물백을 씁니다. 제가 사용하는 페트병은 평소 집에서 마시는 탄산수 병입니다. 빅토리아 탄산수라는 제품입니다. 이게 규격이 딱 맞고 플라스틱이 흐물거리지 않고 튼튼해서 평소 산에 갈 때 이걸 계속 재활용해서 여기에 마실 물을 집에서 채워갑니다. 오랫동안 재활용해서 쓰고 있는데 아직 튼튼하죠. 삼다수병 같은 경우 규격이 살짝 안 맞습니다. 다른 탄산음료 병을 써도 됩니다. 산에 갈 때는 모든 규격을 통일하는 것이 좋은데 저는 정수기 외에 다른 등산용품들도 모두 이 페트병 규격에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필터 청소용으로 준 주사기입니다. 너무 크고 들고 다니기에 거추장스럽습니다. 필터 청소라는 것이 한 번 정수하고 청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산에 갈 때 꼭 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만에 하나 정수기가 막히게 되면 매우 곤란해지기 때문에 안 쓸 수도 없죠. 그래서 제가 쓰는 것은 바로 파워오2라는 음료수의 뚜껑입니다. 이게 소이어 미니 백 플러시를 할 때 규격과 잘 맞습니다. 빅토리아 탄산수와 소이어 미니의 규격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파워오2 뚜껑이 빅토리아 탄산수와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필터 청소를 하면 되는 겁니다. 필터 청소를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역방향으로 물을 뿜어주면 되죠. 소이어 미니는 혼자 쓰기에는 괜찮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카타딘 비프리입니다. 비프리 같은 경우 소이어 스퀴즈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인데 비프리가 더 낫다고 봅니다. 소이어의 물백은 상품성이 매우 떨어지고 물백 입구의 규격도 비프리가 더 커서 편합니다. 물을 더 빨리 담을 수 있죠. 비프리의 물백은 하이드라팩의 소프트 플라스크입니다. 이런 종류의 물백을 제일 잘 만드는 회사죠. 뜨거운 물을 넣는 것은 안 되지만 BPA 프리입니다. 비프리가 정수 속도가 빨라서 물이 더 콸콸 나옵니다. 청소도 더 쉽습니다. 깨끗한 물에 헹구면 끝이죠. 모든 정수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겨울에 얼면 고장난다는 겁니다. 겨울에는 산행 중일 경우 몸에 품고 가거나 야영을 할 때는 침낭에 넣고 자면 됩니다. 이런 정수기가 어디까지 잡아낼 수 있나 궁금하실 겁니다. 0.1 마이크론 필터니까 기생충과 박테리아는 다 잡아낸다고 보면 됩니다. 바이러스까지는 못 잡습니다. 바이러스는 숙주가 없으면 스스로 복제를 못하고 무생물 상태죠. 산에서 취수할 때 바이러스까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이러스가 워낙 작아서 바이러스까지 걸러내는 백패킹용 정수기는 없습니다. MSR에서 나오는 게 하나 있기는 한데 아주 무겁고 부피도 상당합니다. 화학적으로 살균하는 방법을 정수기랑 같이 병행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바이러스까지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불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번외로 브리타 정수기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카타딘도 싫고 소이어도 싫다. 집에 브리타 정수기가 있으니 차라리 그걸 들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브리타는 가정용 정수기입니다. 필터도 다 그 나라 상황에 맞춰서 출시됩니다. 유럽 필터의 경우 석회 제거에 특화되어 있고 한국의 경우 염소 냄새 제거에 특화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에서도 지하수나 계곡물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수돗물에 맞춰서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거죠. 굳이 제조사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그 큰 걸 배낭에 넣고 들고 가다가는 깨집니다. 마지막으로 바위에서 물이 졸졸 흐를 때 취수하는 방법에 대해 약간의 팁을 나누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돌벽을 따라 물이 흐를 때는 이걸 컵으로 풀 수도 없고 난감하죠. 그럴 때는 나뭇잎을 이용하면 됩니다.